쓰담쓰담. 안녕하세요, 이유담입니다. 네, 오늘의 독후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물론 내용은 좀 심오하지만요. 이야기 속의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초라한 행색의 사내들입니다. 구체적인 나이도 출신지도 알 수 없어요. 서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고도를 끊임없이 기다릴 뿐이에요. 고도는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존재이자 삶의 목적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곤 나무 한 그루뿐입니다. 이 황량하기까지 한 이 공간에서 이 두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은 기약 없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농지거리를 주고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다시 기다리기를 반복하죠. 그러나 여전히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에 대한 의문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툴 때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맹렬히 싸웁니다. 하지만 끝내 이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크게 느껴서 다시 서로를 찾게 되죠. 결국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외로움입니다.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목을 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못내 혼자 남겨질 외로움이 두려워서 포기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죽지 못해 살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포조와 럭키가 나타납니다. 양손에는 무거운 트렁크와 접이식 의자, 바구니, 그리고 두꺼운 외투를 들고 목에 끈이 묶인 채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럭키의 모습은 짐승을 연상시켜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채찍을 들고 사나운 포스를 풍기고 있는 포조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럭키와 완벽한 주종 관계를 보여줍니다. TMI지만 연기 실습 때 제가 포조였어요. 포조는 매우 위압적인 모습으로 럭키를 대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럭키는 언제나 그러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포조의 폭력적인 모습에 순응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만적이고 비인륜적인 이런 행동들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질서이자 순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럭키에게 호기심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나고 포조와 럭키도 이 두 사람 곁을 떠나갑니다. 결국 또다시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둘만 남게 되죠. 이런 그들에게 한 소년이 다가와서 자신은 고도씨 집에서 일하는 소년으로 오늘 밤엔 오지 못하지만 고도씨가 내일은 꼭 오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와요. 다시 밤이 오고 두 사람은 고도가 올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 가자 하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품이 끝날 때까지 끝내 고도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고도는 누구일까요? 이 작품이 쓰여진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도는 다양한 형태와 소리, 모양으로 존재해 왔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돈일 수도, 명예일 수도, 건강일 수도, 지식일 수도 있겠죠. 지금 현 시점이라면 꽤 많은 사람들에게 고도는 코로나의 종식일 수도 있고요. 그 수많은 합의 끝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남아요. 그 욕망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인물들을 살펴보면 에스트라공은 자신의 욕망에 매우 솔직합니다. 거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단 본능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인물이에요. 이런 에스트라공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고는 항상 궁금해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합니다. 감정에 늘 솔직하고 한꺼풀 씌어지지 않은 이런 투명한 모습은 소탈한 민중의 모습을 닮아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아는 체 하길 좋아하고 뭔가 자기가 아는 것들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있지만 항상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요. 에스트라곤보다는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고 또 사유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소탈한 민중의 모습을 대변하는 고고와는 조금 다른 교육받은 민중의 모습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호조는 권위적이고 권력을 중시하는 인물로 늘 허례허식과 거칠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행동은 지극히 귀족적이고 또 폭력적이면서 권위적이고 인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포조는 어떤 지배자층의 한 전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럭키는 권력 구조와 힘에 굴복한 지식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상의 실현에 대한 욕망들이 가득하지만 현실적인 권력 구조 앞에서 굴복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식민의 지식인. 그 앞에서 때로는 지배자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수단으로 또는 지배자의 행보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모습으로 자신도 모르게 속박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주체성을 상실한 그런 무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네 인물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런 공허와 적막이 감도는 이 공간에서 이들이 외로움을 잊는 방법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을 걸고 장난을 치고 싸우고 또 화해합니다. 그냥 이들에게 서로의 존재는 그냥 말 그대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매우 환원적입니다. 인간의 사건과 갈등들 그리고 조건들은 끊임없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요. 결국 고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말이죠. 이들의 대화 속에는 종교도 철학도 신화나 윤리도 들어있지만 결국 진리나 가르침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내 흩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의문스러운 점은 이렇게 허무하기 짝이 없는 구조가 오히려 인간이라는 것을 보다 이해하게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앞날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데 있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롭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저마다의 욕망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런 고군분투가 또는 그런 애처로움이 그 소위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 퍼즐처럼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인간이 인간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작품은 이런 질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인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의문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반복의 고리를 뱅뱅 돌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삶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토록 인간은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세계 속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고도가 있어요. 그 고도는 올지 오지 않을지도 알 수 없는 어떤 막연한 무언가예요. 그럼에도 고도는 끊임없이 인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때로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살아갈 목적이 되기도 하고 나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도는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고도들이 있고 그 고도들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맹목적인 기다림은 인간의 이성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삶의 의미로 우릴 데려가 줄 거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당신의 고도는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고도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독후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쓰담쓰담 안녕.